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다소 약간이지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매를 기다리던 분들이 약간 이제 실망한 그런 상황인데요. 가격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고점에서 한 30% 정도 하락하면, 그러니까 집의 매매가가 하락하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권의 유명 아파트 한 몇 개 뭐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좀 놀랐어요.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행복한 미래연구소 윤필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차창한 대표님 모시고 경제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또 얘기로 저희에게 즐거운 정보를 주실까요?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살짝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 관련한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얘기. 네, 오늘은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조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바뀐 게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은 워낙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아마 구독자님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치 데이터들이 살짝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물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투신자판입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본인의 판단으로. 저희는 이제 정보를 드리려는 게 저희의 목적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의 몫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을 보면은 거래량이 증가를 했어요. 거래량이 증가를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한 달 아파트 거래량이 558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작년 12월 달에 보면 이제 800건을 넘어서 835건 됐고, 금년 들어서는 1월 달에 1000건을 넘었어요. 이제 한 달 거래량이 1418건. 그다음에 3월 거래량은 지금 아직 최종 집계된 건 아니에요. 4월 말까지 해서 최종 집계가 되는데 현재 2,000건을 넘었고 시장에서는 이제 3,0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꽤 많이 늘었죠.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보통 한 5, 6천 건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아직도 많이 적기는 해요. 그래도 500건에서 1000건이면 엄청 차이가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화랑기에는 한 달 거래량이 뭐 10,000건을 15,000건도 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 한 3,000건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3,000건 정도의 거래량 데이터를 가지고 뭐 시장이 뭐 본격적으로 뭐 지금 뭐 상승한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1,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이 많이 올라온 거라서 바닥은 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지금 일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직은 뭐 움직이는 수준은 아니고 업계에서는 이제 선도 투자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조금 이제 투자에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의 심리도 이제 약간 바닥보다는 약간은 올라온 느낌이다. 요 정도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수치가 완전히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6개월 연속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미세하게나마 시장에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 거래량 말고 또 바뀐 게 있나요? 거래량 말고 금리 상황이 요새 좀 많이 바뀌었죠. 금리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4월 10일 기준으로 한국의 이제 시중 5대 은행, 뭐 국민신한, 하나, 우리농협까지 해서 이제 5대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어떤 금리 구간을 살펴보니까 이제 혼합금리라고 이제 5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어떤 대출 상품이 있거든요. 혼합금리 상품이 3.64에서 5.9%대 레인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3%대 한 후반까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세대출 금리도 고정금리 기준으로
지금 3.42%에서 5.91%대까지 레인지가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3% 중반대에도 지금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금리 하단으로 5%대를 기억하시는 분도 많고, 네네. 지난 3월 달만 해도 사실은 4%대 금리였었거든요. 네네.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는 정말 중요한데, 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올려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금리 고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 고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얘기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기준금리보다 지금 국채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에요. 기준금리가 3.5인데 국채금리가 뭐 3.2, 3.3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이렇게 되는 의미가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금리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많은 뭐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 당분간 이제 완만하게 실세 금리도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니 저희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이자 부담을 조금 더 덜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또 뭐 변화가 된 게 있을까요? 아파트 실거래가가 다소 약간이지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매를 기다리던 분들이 약간 이제 실망한 그런 상황인데요. 가격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고점에서 한 30% 정도 하락하면, 그러니까 집의 매매가가 하락하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권의 유명 아파트 한 몇 개 뭐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좀 놀랐어요.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거랑.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잠실에 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파트가 있어요. 엘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84, 소위 말하는 국평이라고 하죠. 국민평형 30평대 아파트. 전용 84 기준으로 21년 7월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27억 원에 매매가 됐어요. 27억 원. 근데 이제 금년 1월달에 18억 7천만 원으로 최저점 지금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4월 초에 실거래가가 지금 21억 8,500만 원으로 거래가 됐어요. 조금 올랐죠. 약간 올랐네요. 18억 7천이었는데 21억 8,500이 좀 올랐죠. 여기서 우리가 최고점이 아까 27억이라고 했는데 27억에 이제 30%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산수로 계산을 해보면 18억 9천이 나와요. 딱 들어맞는 수치 아닌가요? 근데 최저점이 18억 7천이니까 되게 비슷하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강동구에 이제 고덕동에 이제 그라시움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저도 가끔 갑니다. 농구하러. 여기도 이제 꽤 뭐 유명한 아파트거든요. 좋은 아파트예요. 좋은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면은 최고점이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21년 9월 달에 18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어요. 18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 금년 2월 달에 최저점으로 지금 13억 8,500만 원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4월 초에 지금 실거래가가 16억까지 올라왔어요. 16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최고점 대비 이제 30% 하락한 걸 산수로 계산을 해보면은 13억 2,300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맞네요.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아파트 한번 하나 더 찾아보죠.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라고 있어요. 엄청 유명한 아파트 있죠. 여기에 전용 76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도 21년 11월 달에 최고가로 26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확실히 강남이니까 가격대가 다르죠. 가격대가 있네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최저점이 1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거의 뭐 10억 가까이 떨어져. 여기는 뭐 움직이는 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4월 초에 실거래가가 지금 20억 7천을 찍었어요. 여기도 이제 17억에서 좀 올라왔죠. 반등을 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최고점 대비 30% 하락한 금액을 산수로 계산을 해보면 18억 4,450만 원이 나와요. 여기도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 최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하며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다소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모양새인데 사실 뭐 아직 추격 매수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추가 하락할 거라고 하는 전문가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지금 데이터로는 이제 너무 비슷해서 제가 좀 놀란 거거든요. 물론 아파트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이제 이걸 얘기한 전문가 얘기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연초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1년 내내 바닥을 기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선도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대중은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중이 집을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세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올라간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보면은 근데 이제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격 매수세가 지금 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하락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사실은 지금 투자 목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뭐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는 뭐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지금 집을 사도 괜찮다. 근데 지금 가격에 사는 건 아니고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추가 하락이 왔을 때 적절한 매물을 매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고점 대비 30% 하락한 매물을 어떻게든 그런 단지를 주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 근데 의견 주신 저희